안녕하세요. 팩트앤무비 최상아입니다. 2007년 1월 초 천안경찰서 강력3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40대 초반의 K씨. 그가 보내온 편지에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편지를 읽은 형사들은 당혹감과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들에게 편지를 보낸 K씨는 납치,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 11월 40대 후반의 N씨는 늦은 밤 남편으로부터 지인과 찜질방에 있으니 아침에 연락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후 6시 한 택시기사가 그녀를 찾아와 한 통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택시기사가 건넨 편지는 남편의 자필 편지. 편지를 확인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어느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남편의 생명이 위험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족들을 대신해 차량에 현금을 싣고 편지에 적혀있던 택시 승강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던 용의자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용의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식당 주인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되죠. 그 결정적인 증언은 바로 용의자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라는 사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동종 전과자들의 지문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자 중 한 명인 K씨를 찾아냈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K씨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된 N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K씨를 끈질기게 추궁하고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한 K씨는 결국 자백하고 맙니다. 과연 납치된 N씨의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수로입니다. 안타깝게도 N씨의 남편은 이 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K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공범이 그를 살해한 후 수로에 버렸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약 2달 후 경기도 안산시에 체포된 공범 L씨는 K씨가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죠. 엇갈리는 두 용의자의 주장. 경찰은 사건 파악을 위해 맹렬하게 수사했고 K씨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두 용의자가 N씨의 남편을 납치한 지 6시간 만에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애초에 살려줄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이른바 격리부장 살인사건입니다. 사망한 N씨의 남편이 충남 모 대학의 격리부장이었기 때문에 격리부장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죠.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천안경찰서 형사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격리부장 살인사건의 주범인 K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K씨는 형사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걸까요? 편지를 받은 담당 형사는 K씨를 만나러 대전교도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감 중이던 K씨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그것은 기소된 살인사건 이외에도 7건의 살인사건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자백이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미 공범으로 구속된 L씨 말고도 K씨의 친형과 L씨의 지인이 추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죠. 천안 연쇄 살인사건. 이 사건은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천안 일대에 일어난 4인조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강도미수 1건, 특수절도 1건, 인질강도 1건, 강도상해 2건, 살인 9건 등 무려 18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의 첫 시작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전과 오범이었던 K씨와 L씨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두 사람은 구직 활동이 아닌 범죄를 계획하게 되죠. 2005년 2월 충남 당진. K씨는 평소에 눈여겨봤던 개 사육장 주인을 유인해 살해합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빼앗죠.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범행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B씨를 미행,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린 그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데 그 돈은 불과 4만 원. 열흘 후 두 사람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 남성을 살해하지만 역시 원하는 큰돈을 얻진 못합니다. 결국 K씨는 친형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L씨 역시 지인이었던 O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이죠. 그렇게 4인조로 팀을 재정비한 이들은 충청도를 벗어나 경기도와 서울로 범행을 확대시킵니다. 이 4인조 연쇄살인범들의 살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잔인해졌죠. 2005년 5월 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 그것도 대낮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재미교포 U씨, 용의자는 여러분이 예상한 바와 같이 4인조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K씨의 자백으로 밝혀진 사건 중 하나인데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몹시 황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U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은 달 서울시 중랑구에서 슈퍼마켓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주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이들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전기 검침원을 사칭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정집에 침입합니다. 그런 뒤 집주인에게 이불을 씌우고 무참하게 살해하죠. 2005년 12월엔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던 사업가를 납치, 인질극을 벌여 현금 2,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9월에 발생한 납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의 단서를 잡고 용의자 강모 씨를 추적 체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끝이 있듯이 이들의 범행도 격리부장 살인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됐던 K씨와 L씨로부터 추가 범행 12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잡기 위해서 검거 작전에 돌입하죠. 이미 붙잡힌 동료들이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걸까요? 나머지 공범 2명은 주거지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쉽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천안 연쇄살인 사건은 한 영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바로 마동석과 김무열이 주연을 맡은 영화 악인전입니다. 영화 악인전은 2005년에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천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조합해서 영화를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악인전의 배경은 2005년의 천안입니다. 영화 악인전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마는 오늘 소개해드린 4인조 연쇄살인범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극중 연쇄살인마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은 천안 4인조 연쇄살인범들의 범행 방식과 매우 흡사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천안 4인조 연쇄살인범들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지만 극중 연쇄살인마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해쳤다는 겁니다. 또한 극중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강력계 형사와 그 형사와 함께 살인마를 잡으려는 조폭보스는 영화적 설정이죠. 그리고 악과 악이 만나 강력한 악을 처단한다는 특이한 설정은 이야기의 몰입감과 흡입력을 높이죠. 그렇다면 영화 악인전 속 연쇄살인마의 모티브가 된 천안 연쇄살인 사건의 4인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2월 순찰 중이던 교도관은 자살을 기도한 K씨를 발견합니다. 교도관은 곧바로 K씨를 병원으로 옮기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죠. K씨는 사망 전에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유서 안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벌인 끔찍한 살인 행각이 과연 용서가 되는 일일까요? 이후 사망한 K씨를 제외한 3명의 연쇄살인범들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L씨와 K씨의 형은 무기징역, O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팩트앤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사건 사고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